불기소 세트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 TV의 주간 브리핑 독직 폭행, 독한 직설의 팩트 폭행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이 12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날입니다. 오늘 징계위원회가 한참 진행 중일 텐데요. 그렇죠. 오늘 김태형 기자가 직접 다녀오셨죠? 네, 가서 그 현장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랑 대화도 하고요. 그래도 이 참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가서 이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오늘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라고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 뛰쳐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어땠어요? 오늘 날씨는 좀 어땠나요? 추웠나요? 뭐 그래도 좀 날씨가 딴 때보다 좀 풀린 것 같긴 그렇죠. 하던데. 낮 시간에는 좀 푹했는데요. 네. 오전에는 바람이 불고 굉장히 춥습니다. 아, 바람이 불고 추웠다. 아니, 김태형 기자도 추위를 느낍니까? 라고 이제 시민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김태형 기자가 또 추위를 느낀다 그러길래 이게 네. 사실 추울 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목을 감싸주는 거예요. 아. 네, 목을 감싸주는 머플러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머플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레조의 100% 캐시미어 머플러와 스카프입니다. 제가 이 캐시미어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캐시미어가 이게 보면 정말 보들보들해. 이게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캐시미어라는 것이 인도 서북부의 카슈미르 지방에서 나오는 산양의 털로 짠 그런 최고급 모직이에요. 이게 1년에 생산량이 별로 안 많아요. 네. 요즘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생산량이 많지가 않는데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데다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주로 겨울철에 많이 씁니다만 비싸요. 연간 비싸죠. 생산량이 500kg밖에 안 된대. 얼마나 비싸겠냐고. 자, 그런데 100% 캐시미어 제품이라는 건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캐시미어 제품, 이 프레조의 100% 캐시미어 머플러 스카프는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네이버에 그 최저가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인터넷 최저가. 그러니까 네. 클래식 머플러 총 19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한 개 79,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터넷 최저가예요. 근데 네. 장용진닷컴에서는 이보다 10,000원이 싼 69,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 은하계 최저가 맞아. 아니, 은하계 최저가는 좀 셌고 지구 내 최저가. 지구촌 최저가는 맞아. 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스카프도 있다 그래요. 스카프. 네. 캐시미어 스카프가 있는데 이게 총 18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139,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자, 이게 인터넷 최저가가 139,000원. 근데 장용진닷컴에서는 109,000원. 이거는 진짜 지구촌 최고, 지구촌 최저값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내가 네. 볼 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아마, 캐시미어, 스카프, 이게 니트 머플러인가요, 이게? 니트 머플러 같다. 이거는, 요렇게, 여성분들 요렇게 쓰는 거, 숄처럼 쓰는 거, 예. 요거는요, 인터넷 최저가가 189,000원인데 네. 장용진닷컴에서는 163,000원. 와, 싸다. 그 장용진닷컴 MD님들이 이 판매자분들 뭐 약점 잡고 있나요? 약점 잡고 있나? 예. 그다음에 시그니처 머플러가 또 있는데 머플러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클래식 머플러하고 시그니처 머플러가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 최저가가 164,000원인데 장용진닷컴에서는 129,000원. 좀 싸다. 근데 이봐. 되게 따뜻해. 원래. 그렇죠. 남자라면 핫핑크죠. 근데, 따뜻하다. 이게, 제가 원래 이게 캐시미어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캐시미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캐시미어 많이 쓰는데, 딴 것도 아니에요. 나 이게, 이 제품도 이게 캐시미어야. 얼마나 좋은데, 이것도. 그런데, 그것만, 이것보다도 훨씬 가볍고, 근데
훨씬 따뜻하네. 네. 아, 왜 여자들이 한겨울에 왜 이러고 다니는 거 했더니 따뜻하다. 진짜 따뜻하다. 오, 진짜 요 제품 그리고 김태현 기자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아마 머플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한번 해봐. 이거 되게 보들보들하고. 보들보들하다니까. 와. 제가 추위를 안 타서 목도리를 안 하는데요. 이거 하면 땀띠 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 봐. 아니 잠깐만 이게 네.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은 두꺼운 있습니다. 너 좀 두꺼운 거니? 목이 두꺼워서.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다. 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길이도 적당해요. 이 정도면은 이게 너무 또 어떤 거는 보면은 좀 가격이 좀 싼 거는 이게 길이가 짧아서 네. 조금 댕강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요렇게 멜 수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통 그 짧은 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매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되게 길어서 아까 같이 김태형 기자의 경우는 좀 두꺼워서 애가 좀 두꺼워서 그래서 잘 안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죠? 잘 된 거. 근데 얘가 근데 단순히 두꺼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할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봐봐. 되잖아. 아유, 내가 참 이런 것도 챙겨줘야 되고. 아, 참. 봐. 됐지? 네. 됐습니다. 근데 진짜 따뜻한데요? 이 느낌이 좋구나. 좋다니까. 아니, 캐시미어가 달리 캐시미어가 아니에요. 목도리를 하고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하고 있으라 해도 잘 어울린다. 야. 네, 이쁘네요. 이런 거는 제가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 제가 보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캐시미어 제품, 특히 100% 캐시미어 제품이 이렇게 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가 나오려면은 캐시미어 한 40~50% 블렌딩 된 거, 모직이랑 블렌딩 된 거가 그 정도 가격을 해요. 근데 블렌딩 된 것도 되게 좋거든. 근데 네. 이거는 이거 되게 따뜻하다. 이게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사이트 그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이 같은 디자인의 이제 스카프가 25만 8천 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오, 25만 8천 원. 그러니까 네. 이게 인터넷 가격도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네. 장용진닷컴에서는 16만 3천 원. 25만 얼마? 25만 8천 원입니다. 25만 8천 원인데 16만 3천 원이면 거의 진짜 거의 은하계 최저가가 맞습니다. 은하계 맞습니다. 최저가. 그지? 니트 머플러는 35만 8천 원이네요. 35만 8천 원? 네. 이게 굉장히 뭐랄까 고급 원단에다가 브랜드 가치도 있는 것 같은데. 프레조가 이게 그 니트 제품은 많이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이게 우리 김태형 기자는 이렇게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생기긴 이렇게 생겨도 은근히 또 내가 또 그런 명품 따진다. 왜? 네. 저는 글러브와 운동화만 있으면. 네. 자, 그래서 100% 캐시미어 머플러 장용진닷컴에서 정말 은하계 최저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자, 장용진 TV 이외에도 저 광고라든지 입점 문의하실 분들께서는 1544-1871 1544-18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 제품이 시그니처 머플러라고 하네요. 시그니처 머플러. 16만 4천 원짜리인데 12만 9천 원. 업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머플러 가디건인 줄 알았더니 시그니처 머플러구나.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근데 이게 이제 가디건이면 이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괜찮네. 네, 굉장히 이쁩니다. 아씨, 좋다. 따뜻해. 따뜻해. 네. 이것도 계속 이러고 싸매고 있으면 못하겠지? 야, 때 탄다 그러겠다. 야. 저희가 광고를 하느라 본 시간을 거의 한 15분 뺏기고. 네. 광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네. 워낙에 제가 이렇게 또 캐시미어 제품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굿바이 윤석열입니다. 제가 오늘도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오, 잘했지? 예. 윤석열 총장,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잘 가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12월 10일 오후 7시 47분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은 없죠? 네, 아직 속보나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하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자들이 보실 때는 아마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12월 10일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초반부터 너무 시간 끌기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절차상 하자를 문제로 그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주장이,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나오니까 네. 그 징계위가 굉장히 좀 늘어졌었고요.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된 징계위원회를 멈춰달라. 네. 그렇게 해서 2시까지 징계위원회가 멈춰있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징계위원회 하기 전부터 뭐 절차상 하자가 있네, 뭐를 안 주면 안 되네. 근데 싹 다 거짓말. 제가 그거를요, 도대체 이 아저씨가 왜 이러나. 아니, 추미애 장관도 네. 판사 아니야. 그렇습니다. 지만 검사냐고.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다 판사 아니면 검사야. 아니면 변호사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윤석열 총장 하는 얘기 약간 억지스럽더라고. 많이 억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상 하자를 계속 주장을 했고, 오늘은 초반부터 기피 신청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추태예요, 추태. 그래서 그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바닥바닥 우기는 바람에 결국 1시간 이제 징계위원회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스톱하고 2시간 반 정도 여유를 줬어. 기피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오후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그 징계위원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거나 위협이 가해질까봐 그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명단을 보여주지 않았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절차상 하자다. 아이, 저기 법에 보여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보여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명단 공개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 이걸 시비를 거는 건 뭐냐? 이거는 뭐 딴 것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총장 계속 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언론이 그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주니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증인 신청을 7명이나 했는데 그중에 성명불상자가 있더라. 성명불상자는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성명불상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느 정도 특정을 시켜야 돼. 그쵸. 이게 어디인 몇 월 며칠 어디쯤에서 만난 사람이라든지 아. 아니면은 어느 신문과 어떤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해야 되는데 그냥 성명불상자야. 그러면 누굴 부르겠다는 거죠? 모르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무나 부르겠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은 꼭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꼭 집어넣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무슨 하자를 뭐 만들어 보겠다는지 꼬투리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은 오늘 말고 한 며칠 더 연락을 할 거야. 몇 차례 더. 그렇죠. 그 지금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도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이 공개를 한 건데 이게 기일이 연기가 되면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아마 개인 정보가 아마 다 탈탈 털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좌표가 찍힐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각종 언론들이 그 징계위원들을 뭐 탈탈 털어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뭐 했네 해서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으려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근조안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앞에서 그 집회를 하고 있던 보수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징계위원들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네. 저는 굉장히 문제가 클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끄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안에 끝내야 돼요. 새벽까지 가더라도 새벽 기차 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지고 어두운 거리 미안. 네. 자, 그 말 많은 징계위원 명단입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분이 현재 징계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입니다. 예,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다음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이런 분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외부 위원 중에 변호사 1명, 그다음에 사학과 교수 1명은 사임을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 사학과 교수님 한 분은 나한테 자료를 보내지 마라. 와. 그다음에 이 외부 위원인 변호사 1명은 오늘 갑자기 오시질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외부 위원들은 알려져 있어, 사실은. 그렇죠. 그 전에도 그 징계위원회 몇 번 열렸잖아. 그러니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 2명은 그때 바뀌는데 외부 위원 3사람은 알려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은 그 검찰 쪽에서 뭔가 액션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아니 오죽했으면 나 그만두니까 나 사퇴하니까 자료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안 나타나. 이거는 뭐냐면 상당히 압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서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책을 맡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을 이 징계위원회에 올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검찰 출신들이 그냥 너도 나도 전화를 해봐. 어떻게 할 거냐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무섭지. 판사님들도 쫄았다는데 요즘에. 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 쫄겠냐고.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린다. 그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오늘 안에 끝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징계위원들 나만 하질 않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 윤석열 총장이 시간을 엄청 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증인 신청된 사람이 3명, 여기 플러스 1명 이정화 검사까지 4명인데 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손준성 대검 이제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는 그 범정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속보로 나온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보도가 됐던 거지만 장자연 사건 때 그 장자연 사건을 그러니까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죠, 이분이. 그렇죠. 예, 이모 검사, 여성 네. 검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 과거사 위원들과 엄청나게 충돌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취재를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밝히기는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데. 하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앞으로도 검찰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분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유혁 법무부 감찰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네.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혁 감찰관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제끼고 박은정 검사가 감찰을 했다. 뭐 이 얘기를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하자가 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도 쓸데없는 겁니다. 왜? 감찰기관 내부 문제는요, 절차상 하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 감찰기관 내부 문제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에요. 감찰기관과 감찰 대상자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서야지 그게 절차상 하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혁 감사관 떠드는 거는 하나도 쓸데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가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취재를 하러 다녔어. 그래서 근데 나한테 딱 들켰어.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랑 김태형 기자 사이의 문제잖아요. 근데 김태형 기자가 취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개죠. 김태현이가 나한테 지시나 보고도 없이 취재를 하러 다녔다. 이거는 나랑 김태현의 문제지 그것이 취재의 진실성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감찰기관 내부 안에 있었던 문제는 그거는 감찰 대상자, 징계 대상자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차상 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쌀데기 없는 짓인 거예요.
저는 감찰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경우를 이번에 처음 봅니다. 그렇지. 여태까지 총장한테 얼마나 감찰 내용이 잘 보고가 돼 있고 있었는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제가 뭐 많이 쫓겨다녔잖아 내가. 많이 잘려봤잖아. 징계위원회 많이 분류된 게 봤잖아. 네. 근데 이 징계위원회, 대한민국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그 징계 대상자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건 처음 봤어. 그 감찰위원회에서도요, 윤석열 총장 측이 메모를 하고 적어가는 거를 허용을 해줬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해준 데가 없어요. 아니 보통의 징계위원회 가서 해보세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예?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막 고함 지르고 그래요. 예? 내 뭐 A 신문에 있을 때 그 최모 사장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하니까 베베 꼬우면서 큰 소리를 부락 치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편집국장 같이 소리 부락 지르고 하대. 말을 못하게 해요. 근데 이거 뭐야? 뭐 기피 신청? 해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은요,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니까 받을 수 있는 특혜예요, 특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 기피 신청을 하고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심재철 이제 검사장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4명이 심리를 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이 처음에는 이게 정직이나 뭐 감봉이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 뭐 정직, 감봉 이런 거라도 타격을 입긴 타격을 입잖아. 이미지에 그렇죠. 타격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또 이게 뭐 감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소송 걸기도 참 뭐해. 그렇죠. 그래서 기분만 나쁘게 일어나 저러나 윤석열 총장 발목만 딱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직이나 감봉, 특히 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6개월 정직이면. 그렇지.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하도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해임만이 의미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도 이거 알고 덤비는 것 같아. 이게 뭐냐? 정치적인 이벤트였다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도 정치적 이벤트로 대응을 해주셨더라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거꾸로네 이분이. 네. 예, 책을 들고 계신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야, 요즘 이렇게 핫한 책입니다. 그 사진에 몇 장 더 걸렸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랬죠. 이 책 그러니까 어제 그 공수처법 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독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 그러니까 보라는 거 아니야. 나 독서하고 있다. 뭐 검찰개혁 아니 검찰 뒷담화 까는 책.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쵸. 야 이거 아니야. 야 이분 대단해. 대장부야, 대장부. 사진이 여장부야. 찍힐 걸 다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찍으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이번엔 꼼수가 나옵니다. 시간 끌기 지금 하고 있죠. 네. 1월 20일부터는 이제 검사 징계법이 새로운 검사 징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개정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거기 맞춰서 새롭게 또 인사 징계위원회를 꾸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 끌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1월쯤이 되면은 윤석열 총장 쪽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윤석열 총장 유리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이 징계 절차에서 하자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행정소송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야지 정권을 흔들 수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리얼미터나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을 따지는 그런 어떤 기사들에 자기 이름을 빼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1등이잖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에? 그 와중에 자기를 대선 주자로 딱 올린 그런 그 여론조사를 계속 그냥 내비둔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겠는데 그걸 그렇죠. 가만히 둔다는 건 뭐야? 배째나 아니야.
땡큐죠, 땡큐. 땡큐. 아, 땡큐. 즉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징계 갖고만 난리 떠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벤트.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선거운동. 그리고 내부를 결속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사실 검찰이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은 이번에 징계위원 중에 검사 있잖아. 네. 검사가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샅샅이 뒤졌대요. 그래서 혹시 출장 낸 사람 없어? 12월 10일 날 휴가 간 놈 없어? 다음은 찾아내봐.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징계위원으로 출석을 하려면 그날 뭐 출장을 신청하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놈이 냈어. 와. 그러니까 다 찾아냈대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더기 기피 신청. 이게 바로 윤석열 총장의 그 꼼수인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지금 그 기피 신청된 사람이 5명 중에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5명 중에 4명을 지금 기피 신청을 했어요. 했죠. 아니 징계위원이 5명인데 4명을 기피 신청하면 어쩌자는 거야. 와, 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은 검찰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간땡이 가지고는 아니 징계위원이 5명인데 그중 4명을 기피 신청하면 징계위원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대놓고 이럴 수 있어요? 징계 대상자가 아무리 지가 잘했어도. 자, 그런데 이거 많고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2015년에 나온 판례인데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경우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면 명백한 경우이므로 신청 자체가 기피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기피 신청 남용이라고 얘기한 건 대법 판례를 본 거예요. 그렇죠. 판례가 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이유도 없어요. 정한준 교수 평소 이 사람이 검찰에 대해서 빼딱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안진 교수 호남 사람이다. 이용구 옛날에 이거 추미애 라인이다. 아니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 내용을 보다가 저는 정말 한숨이 나왔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사건을 어떤 변호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지휘 안 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형사사건 담당한 변호사들은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사 소송을 했던 사람들만 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변호사가 누가 될 수 있겠냐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신재철은 내가 이해를 해. 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괴롭혔어. 정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가 괴롭히는 누구처럼 진짜 머나게 괴롭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상갓집 항명파동. 그때 이 피해자가 심재철 아니야. 네가 검사냐라고 했다는 그 피해자. 그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심재철이에요. 그러니까 억가심정이 있겠지. 아니 그 당시에 사실 언론에서는 심재철 검사장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유재석 감찰무마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이 이상하다, 기소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세요. 지금 직권 남용으로 했다가 직무 유기까지 걸었어요.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는 전혀 반대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겁니다. 달려갔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안 달려갔다, 가만히 있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다라고 바꿔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심재철 검사가 옛날에 처음 주장했던 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랑 지금의 언론이 얼마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냈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지금 기피 신청하고 있는 거, 무더기 기피 신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째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려 하지 마시오. 안녕. 윤석열 안녕. 굿바이 윤석열 총장. 자,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순서입니다. 자, 아까 이게 윤석열 총장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난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윤석열 총장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써줘요. 네. 윤석열이 얘기하면 다 맞는 거야. 윤석열이 진리야. 아니 이거는 뭐 옛날에 용비어천가 얘기를 했는데 용비어천가를 넘어서 찬송가 찬불가 수준이에요. 나 진짜 그럴 것 같아. 조금 있으면 그 얘기도 나올 것 같아. 우리 총장 수령께서는 윤석열 총장 수령님께서는 솔방울로 증인을 만드시고 지푸라기로 공소장을 만드셔서 판판이 재판을 이기셨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언론이 한 거야. 이거는 언론이 무식하거나 네. 아니면 얘들이 사악한 거야. 그 윤석열 총장을 영웅화하고 있죠 지금. 예. 자, 특히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징계위원들을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였는데 그게 징계위원을 공개를 안 해서 문제다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공무원 징계령에 뭐라고 돼 있느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회 명단, 기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명단 공개하지 말래잖아요. 지금 감찰위원회 때랑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잠시만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징계위 오늘 심의 일단 종료. 시민 일단 종료. 네. 네. 일단 지금 감찰위원회 때랑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찰위원회 때는 그 위원들의 명단 혹은 위원들이 발언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은 아무것도 보도가 안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감찰위원들이 굉장히 윤석열 총장 쪽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우호적이면은 공개를 안 하고 네. 윤석열 총장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명단 공개해라. 근데 하지 말래잖아. 법에 하지 말래잖아. 법에 하지 말라는데 이게 왜 하자냐고. 근데 언론 보세요. 지금 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이 꼬라지, 언론 꼬라지를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에? 누가 있길래. 누가 있길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에?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 명단 공개 끝내 거부. 끝내 거부. 아, 원래 그 하지 말래잖아. 거부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라지 봐라고. 이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생떼를 쓰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정말 보면은 이 사람이 법률가가 맞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 통과해서 검찰총장이까지 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법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억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이 이 언론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들 보면서 사실 내가 기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진짜 그러니까 많이 처음 했어요. 보면은 내가 틀렸나? 내가 틀렸나 했다니까. 네. 내가 알고 있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네.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이제 조국 장관이 뜩 법령을 공개를 해주는 거야. 그래, 내가 맞았네. 그러면서 이제 참 느끼는 게 이게 거짓말을 네. 다수가 하니까 거짓말이 진실이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자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공부는 둘째치고 사실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기자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남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았으면 그게 무슨 기자야. 이게 처음 한두 번은 사실 저희가 비판하기에는 뭐 그 기자가 써도 데스크에서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냥 기자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데스크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데스크는 정도로. 데스크대로 이상한 거고 네. 기자도 이상해. 기자도 이상하고. 그래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니, 기레기 짓은 딴 놈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냐고. 왜 부끄러움이
김태현과 장용진의 몫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얘들아 좀 부탁 좀 할게. 제발 좀 법률 기사를 쓰려면 이 법령은 좀 찾아보고 써라.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다. 징그러워라. 부탁이다. 제발 기자실을 제대로 하려면은 좀 찾아보고 해라. 찾아보고 댕기라. 법전 별로 안 비싸다 요즘에. 법 비싼 게 아니라 지금 나오지? 네, 나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검색하면 나오잖아. 네.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면 됩니다. 부탁합시다. 좀 확인하고 씁시다. 자, 저희가 세 번째 준비한 소식은 공수처 관련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란다. 오늘입니다. 네. 바로 오늘 오후에 드디어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원래는 이 비토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를 만들 때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 좋은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라는 거잖아요. 근데 야당, 특히 지금 국민의힘 야들이 비토권을 마치 이 출범을 막을 수 있는 출범을 막는 공수처 출범을 막는 도구로 악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이미 법에서 정해진 출범 시한을 굉장히 넘겼습니다. 네, 원래 7월 15일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이 중순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6개월이야.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추천이 안 될 시에는 이제 그 국회의장이 선출하는 방법도 이제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임명을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끌었어요. 그래서 이거 추천 안 하면 우리 바로 그냥 법 개정할 거야 이러니까 알아서 추천할게 라고 해서 2명을 추천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니야 싫어 반대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5표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6표를 못 얻는 바람에 1표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결국에 공수처장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비토권 삭제하게 된 거죠. 굉장히 윤석열 총장식 비토네요. 그렇지. 똑같아. 하는 거 보면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 네. 자, 어쨌거나 이제 공수처장도 임명이 되고요. 구성 절차도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은 차장을 선임할 거고요. 뒤이어서 수사처 검사라든지 수사관들 임명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중에서 7년만 활동을 하면은 공수처 수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검사들의 비중이 높으면 그러니까. 지금 감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완화가 된 거고요. 빠르면 내년 1월 말 출범이 가능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SNS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비토권 삭제한 건 좋은데 그거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 그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윤석열이 공수처장이 돼서 추미애를 수사하면 어떡할 거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문제가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만스러운 거다. 문바들의 오만이다. 비토권 삭제는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당황했어요. 일단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장이 안 됩니다. 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급들은 적어도 5년이 넘어가야지 공수처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곧바로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고 나발이고 간에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분은 뭐 정권이 안 바뀌었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됐어요? 아니
정권 바뀔 걸 걱정을 해서 정권 바뀌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받으면 어떡하느냐 걱정하시는데 정권 안 바뀌어도 수사 대상 되잖아요. 뭐 최강욱 의원 그분은 문제가 있어서 2번씩이나 겹치기로 기소가 됩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어요?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이 얼마나 강고하고 건재하냐 이겁니다. 기득권이 이렇게 건재하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뀌었는데도 법무부 장관 2사람이 연이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추미애가 다음 정권에서 수사받는 걸 걱정하게 생겼어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할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시민보 기자. 저는 이 대목에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할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우호했던 그 당시 이제 여당 의원들이 했던 말이 헌법을 바꿔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헌법이 잘못한 겁니까? 네. 이게 정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수사가 잘못됐어요? 아니요. 윤석열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잘못은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득권을 해체하고 검찰의 특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권 바뀌는 게 걱정돼요? 정권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적폐 세력의 기득권을 박살내야지 우려하시는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괜히 이상하게 훈수 두는 척, 객관적인 척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아니라도 우리 되게 힘들거든? 아이씨, 열받아. 불기스 세트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예, 다음 저희가 준비한 소식, 검사 불기소 세트 전격 출시. 야, 이렇게 보니까 무슨 햄버거 같다. 그렇습니다. 빠바빰빰빠 이런 것 같은데. 검사 불기소 세트. 이거 검사 불기소 세트면 무슨 소고기 좀 되나? 불기소 세트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햄버거로 불기소 세트. 네. 소고기를 불에 해가지고 불기소. 불기소 세트 전격 출시. 나오지 말란 보장이 없겠습니다. 검사 불기소 세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봉현 회장과 룸살롱에 갔다는 검사 3명. 이 3명 중에 1명은 기소가 되고 2명이 불기소됐다는 소식 들었을 겁니다.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인정이 된다라고 네.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불기소된 사람은 왜? 먹은 술값이 100만 원이 안 넘더래. 그래서 네. 불기소한데, 야,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뇌물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대요.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이라서 그래서 1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기소를 안 한대. 대가성이 없으면 김봉현 씨랑 검사들이랑 술을 왜 마신 거죠? 그렇지. 김봉현이 왜 그 사람한테 술을 사줘? 뭐 잘 아나? 아니야. 생판 처음 받아. 네. 처음 알아. 누구? 이주영 변호사인가? 그 사람이 소개를 해서 만났대잖아. 그 사람을 왜 소개해서 만나는데 검사를? 그렇죠. 내 사건을 맡을 것 같으니까 서울 남부지검 금조부로 발령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접대한 거 아니야. 미리. 실제로 라임 수사팀에 배정이 됐죠. 그렇죠. 한 명은. 그런데 96만 2천 원이 대가성이 없다고라? 이 술이 대가성이 없다고?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래. 좋아. 대가성 없다 치고. 도대체 이 96만 2천 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니, 500만 원이라고 그죠? 500만 원 넘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535만 원, 532만 원. 근데 왜 됩니다. 92만 원이야? 96만 원이야? 그 김봉현 씨까지 포함을 해서 엠빵을 한 겁니다. 엠빵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만평엔 이런 게 실렸더라고요. 수학적 회고. 이야. 야, 정말 500몇만 원에서 네. 이거 띄고 저거 띄고 11시 전에 갔다고 뭐 저기 그 밴드 비용하고 네. 뭐 저기 팁을 뺐다며. 그래가지고 나머지 5분의 1 엠빵하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 그 예전에 그 정치인들 잡아넣을 때는 이제 검사들이 김밥 천국에서 먹은 5,000원짜리 라면까지 네. 포함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얼마 전에 이 돌아가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저 이낙연 그 대표의 가장 측근 참모부 되시는 분. 네. 그분은 석 달 동안 그 한 달에 26만 원씩 석 달 동안 11만 6천 원씩입니다. 네, 11만 6천 원인가? 네. 11만 6천 원씩 몇 달 동안 이 복합기 돈을 그 돈을 안 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누구는 그 11만 얼마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얘들은 야 앉은 자리에서 96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복합기 그것도 종이당 엠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장당 엠빵? 그렇습니다. 그치? 네. 거기다가 요즘 그 기사들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불기소 세트 다음에는 아마 검언 유착 세트가 나올 거라는 야.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은 그 학습지 수학 학습지로 수학적 쾌거라고 나오지 않을까? 아, 피타고라스가 야. 오겠는데요. 놀라겠습니다. 이건 무슨 저기 뭐 그 페르미 정리 뭐 이런 거 같아. 페르미 맞니? 페르마 아니. 아 페르마니? 죄송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검찰은 왜 이렇게 뻔뻔한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소를 안 하려고 결론을 내려놓고 수차를 끼워 맞춘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기소된 검사도 김영란법을 적용해가지고 일부러 그 한 건데 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해도 처벌이 거의 안 나와요. 아마 이것도 벌금 나오고 말 거야. 도대체 이렇게 뻔뻔한 짓을 왜 할까? 왜 할 것 같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아주 중대한 범죄로 놓고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징계 사유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남부지검에서 밝힌 이제 내용을 보면 차장 그리고 부장 검사 단계에서도 보고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인을 안 했다 혹은 못 했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확인된 게 하나 있죠. 이 라임 사건은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지휘했던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김봉현이 검사를 접대했다는 사실은 지난 7월에 윤석열에 보고가 됩니다. 윤석열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보고가 됐는데 아직 첩보 단계 수준이라 확실치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법무부에는 보고 안 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었다 생각해봐. 윤석열 이 새끼 이거 일부러 은폐했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남부지검에서 윗선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건 또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줄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 사건이 별게 아닌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쾌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하지만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 네 맘대로는 안 될 겁니다. 네, 왜? 김봉현 씨의 폭로가 오늘 하나 턱 나왔습니다. 아니 좋아 술값은 N빵 했다 치고 여성 접대부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뭐 검사당 한 명씩 붙였고 그 50만 원이다? 한 사람당 50만 원이다? 그러니까 검사 술값에 플러스 50만 원 해야 된다? 그러니까 96만 2천 원에서 더하기 50만 원이니까 146만 2천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이번에 남부지검 보도자료를 보면 그 여성 접객 비용과 그 밴드의 비용은 빼서 55만 원이 빠진 거예요. 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상식적으로 얘기 안 가는 게 그 11시가 기준이에요. 11시에 이 저 검사들이 나왔는데 네. 밴드는 그 뒤에 불렀고 접객원도 그 뒤에 불렀다. 아니래잖아. 또 그리고 거짓말을. 난 정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 그럼 11시까지는 뭐 했어요? 밴드도 안 부르고 뭐 했는데? 나는 그게 더 이상한데? 의문으로 남겨주시죠. 뭔 얼마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뒷얘기들은 댓글로 소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그겁니다. 거기다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더라. 어떤 거예요? 김봉현이 술을 못 마신대. 그래서 김봉현 씨 술값을 빼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니, 안주값은 빼도 술값은 빼면 안 돼. 그리고 접대를 하러 간 사람의 어떤 그 자리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엠빵을 해도 이건 심하지. 자, 이게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달리 말해서 윤석열 총장 네 맘대로는 안 될 겁니다. 공수처가 할 일이 많아지네요. 네. 왜? 공수처. 황금어장. 황금어장이죠. 네. 자, 윤석열 총장 뭐 혹시 이번에 뭐 징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징계 사유가 차곡차곡 있으니까 예, 네 맘대로 안 될 거야. 네, 장용진 TV의 주간 브리핑 독직 폭행, 독한 직설의 팩트 폭행.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용진닷컴에서 예, 요 머플러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아. 네. 정말 제가 추천 드릴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